25만 912노년의 품격 가꾸기 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동안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큰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손 벌리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노후 대책, 주택연금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집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처럼 집에 묶여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지요. 주택연금,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대출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영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대출처럼 매달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매달 돈을 받다가 나중에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을 받을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다양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일반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이 보증서를 믿고 주택연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주택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수령 방식.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확정기간 방식, 특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얼마씩 받겠습니다 하는 식이지요. 마이너스 종신형 방식, 가입자와 배우자 둘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종신형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정액 방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초기 증액 방식, 처음 몇 년간은 더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정기 증가 방식, 매년 연금액을 조금씩 늘려받는 방식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소구. 만약 주택연금을 오래 받아서 총 받은 금액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가격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비소구 방식이라고 하는데 연금 가입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지요. 반대로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았다면 남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으로 인해 자녀들이 손해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액은 보통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가입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까다롭지 않나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완화되어 왔습니다. 마이너스 나이 조건,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집값 조건,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 국가가 정한 주택의 기준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세로 따지면 약 17억 원 정도 되는 집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집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당권 vs 신탁. 주택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저당권 방식만 있었는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탁 방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1. 저당권 방식. 마이너스 가입자의 집에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문제점, 가입자가 돌아가신 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받은 연금액 등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임대 불가능. 이 방식으로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없습니다. 신탁 방식. 마이너스 집의 명의등기상 소유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잠시 맡기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동안만 공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장점.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임대 가능. 신탁 방식으로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은행에서 새로 나온 내집연금 같은 민간 주택연금 상품들도 대부분 이 신탁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하면 손해볼까 걱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이너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한번 해지하면 3년 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해지했는데 생각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은행 내집연금 민간 상품 해지 후 바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번까지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받은 연금 외에 보증료나 대출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남은 차익이 커져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왜 더 활성화되어야 할까요? 많은 연구기관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급격한 고령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현재 20%를 넘고 10년 뒤에는 3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높은 노인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소득이 전체 평균의 절반 이하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약 4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이너스 이때 빈곤율은 단순히 현금 소득만 따지는 것이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힘든 어르신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집에 묶여있는 자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재산에서 실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현금은 없지만 값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자산 빈곤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까요?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은 약 14만 명 정도인데 이는 가입할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들어는 받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손실 우려. 집값 상승을 예상하여 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오를까봐 손해볼까 걱정합니다. 마이너스 상속 희망.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이너스 고정된 연금액.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그에 맞춰 올라가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이너스 소규모 주택으로 이사하기 지원.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에는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이 오히려 관리비도 적게 들고 생활하기도 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부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남은 차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넣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마이너스 정책적 지원 강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 중에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조건을 더 완화하여 6080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택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영모기지로는 집값이 오르면 연금 대출 한도를 매년 조정해주는 등 우리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연금이 더욱 발전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두 갈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민간 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니 이 점들을 비교하며 이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민간은행 주택연금, 무엇이 다를까요? 주택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주금공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은행처럼 민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취급하는 주택연금의 하나은행 내집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가격 조건 공시가격 12억 vs 12억 초과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 조건은 주로 중위권 가격대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예 하나은행 내집연금 일부 민간 상품의 경우 주금공 주택연금의 제한선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은행의 내집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이너스 2는 고액 자산가들, 즉 집값은 비싸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구권 여부 비소구 vs 소구. 이 부분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자가 살아계시는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가격보다 많아지더라도 그 차액을 상속인들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비소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이자가 붙어 대출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즉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나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자 안정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대부분의 민간 영모기지 상품은 소구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받은 연금 총액이 나중에 집을 판 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 부족분을 상속인들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하나은행의 내집연금은 신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금공과 비슷한 비소구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영모기지 상품은 소구 방식이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셋째, 수령기간 종신형 vs 확정기간.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종신형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주력입니다. 3.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위험 오래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험에 대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과거 민간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 당시 만기가 정해지는 확정기간 방식이 많았습니다. 3. 즉 몇 년간 연금을 받고 나면 끝나는 방식이어서 평생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민간 상품들은 주금공의 장점을 참고하여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상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넷째, 재가입 조건.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연금을 해지한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잦은 해지 마이너스 재가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예 하나은행 내집연금 해지 후 즉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3회까지. 다섯째, 정부 정책 혜택 유무.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재산세 감면 25%과 같은 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 수급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민간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금공처럼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상품 설계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택 소유권명의 담보 방식. 마이너스 주금공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현재는 배우자 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신탁 방식을 더 권장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등기상 소유자는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지만 이는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명의를 맡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민간은행 주택연금. 최근 출시되는 민간 상품들은 주금공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우자 자동 승계나 임대 가능 등의 장점 때문에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주택연금이 나에게 더 맞을까요? 마이너스 안정성과 평생 보장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비소구 방식과 종신형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정부의 보증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재가입 등의 유연성을 원하신다면 민간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구권 여부나 수령기간이 종신형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에 어떤 점들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지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주택연금 가입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필수 고려사항.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과 미래 계획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주거 및 라이프 스타일 계획.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요?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집 크기나 위치 변경 의사는 없으신가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지금보다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줄이거나 다운사이징,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 전에 이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주택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연금을 받아도 집에 대한 관리비 수선, 유지비 포함나 재산세 등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획해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정 상태와 은퇴 후 필요 생활비. 다른 소득원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요? 고정적인 지출 공과금,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과 의료비 등 비정기적 지출을 예상하여 현재 소득과 비교했을 때 주택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여유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수술, 자녀 지원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자금의 여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유동성을 확보해주지만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자녀와의 관계 및 상속에 대한 논의.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사망했을 때 집을 처분하여 연금을 상환하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주택연금 가입은 가족 전체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금공의 비소구 방식은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으니 이 점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주택가치 변동에 대한 이해. 집값이 오를 때의 아쉬움.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가입 후 집값이 크게 오른다면 집값이 올랐는데 왜 연금은 그대로이지?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처럼 주택가격 상승을 연금에 반영하는 모델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의 안정성 반대로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한 번 결정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더라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금공 연금 기준 5. 건강 상태 및 기대 수명. 오래 사실수록 유리합니다.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사실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의 장수 내력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연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및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그리고 매년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이므로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 월 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자는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원금과 함께 상환됩니다. 7. 다른 노후 대비책과의 비교. 주택 매각 후 월세 전세 전환 주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월세나 전세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확보된 현금을 예금하거나 투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성향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이 필요하다 등 본인의 노후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고려사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내용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